안녕하십니까. MBS 초대석의 양승용입니다. 가락시장을 규모가 큰 농산물 전문시장 정도로 알고 계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농산물 가격을 결정하는 대한민국 대표 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은 금년 초 배추나 감자 등 주요 채소 작물의 가격이 폭락할 때면 비난의 표적이 되어 왔고, 농민단체들이 시장 도매인제 도입 반대 성명을 내기도 하는 등 항상 농업 문제의 중심에 있습니다. 오늘 초대석에서는 농산물 도매시장의 역할과 현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변화와 개혁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는 지금 농산물 도매 유통을 효율화하는 방법은 없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오늘 스튜디오에는 오랫동안 농산물 유통을 전공해 오신 동국대학교 권승구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농산물 도매시장 하면은 제일 먼저 가락시장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가락시장이 어떤 시장인지, 그 설립 배경은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 시장인지 우선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가락시장은 우리나라 공영 도매시장 중에서요. 예. 1985년도에 최초로 생긴 시장이고요. 그렇군요. 예. 전국에 있는 공영 도매시장 33개소 시장 중에서 35% 정도의 물량을 차지할 정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1945년도 이후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제도를 모방을 해서 농산물 도매시장을 운영해 왔는데요. 그 결과가 한결같이 문제가 되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위탁 도매시장, 즉 유사 도매시장이라고 불리는 도매시장이 전체 73%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이 이제 매점 매석이라는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예.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동시에 피해를 보는 이러한 사태를 막고자 정부가 만드는 것이 공영 도매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가락시장은 이제 공영 도매시장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시장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럼 공영 도매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시장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 시장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공영 도매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설립 주체라는 측면에서요. 예. 기존의 유사 도매시장하고는 다르게, 또는 기존의 법정 도매시장하고는 다르게 정부가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투자해가지고 지방정부가 개설한 시장을 일반적으로 공영 도매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나라의 경우에 지금 공영 도매시장이 33개소가 있고요. 예. 농안법상에서는 이제 투자 주체로 보기보다는 중앙과 지방 도매시장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고요. 예. 현재 중앙 도매시장이 11개소, 예. 그리고 지방 도매시장이 22개소가 있습니다.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가 투자를 해서 만들 때는 어떤 이제 목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 어떤 목적이었을까요?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한 40년간의 역사 동안 농산물 도매시장은 법적으로 운영되는 도매시장보다는 예. 법 외의 어떤 그런 시장에서 운영되는 그런 도매시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법에서 운영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도매시장. 자생적으로 발전한 그런 시장인 뜻인가요? 자생적인 도매시장으로 발전을 했지만은 정부에서 법과 제도로 인정하지 않는 시장을 일반적으로 유사 도매시장 내지는 불법 시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이에 비해서 정부가 인정하는 그 법정 도매시장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0% 이상의 비중을 유사 도매시장 내지는 불법 시장이 차지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한테 큰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야기시킨 것이 과거의 도매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정부가 예, 예. 어쨌든 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정성, 투명성, 공익성이라는 목적을 관철시켜야 되겠다. 이것을 예.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나가야겠다는 생각에서 정부가 그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해서 인위적으로 의지를 담아서 만든 시장이 공영 도매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그 공정성과 투명성,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다른 유사 도매 시장과 그 운영 방식은 어때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가요? 어떤 점에서 차별이 날까요? 공영 도매 시장은 사실은 그 굉장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영업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공영 도매 시장은요. 그렇습니다. 예, 예. 예를 들어서 유사 도매 시장의 경우에는 위탁상이 생산지와 소비지를 같이 관할해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예. 생산지에 대해서는 수요 독점이라는 문제가 발생했고요. 예. 소비지에 대해서는 공급 독점이라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예. 결국은 생산지와 소비지를 향해서 쌍방 독점이 이루어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이 아주 큰 사회적인 어떤 문제로 발전한 것이 매점 매석으로 인한 생산자와 소비자 피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정부는 우선은 이 위탁상의 기능 중에서 수집 기능과 분산 기능을 인위적으로 분리를 시켰습니다. 아, 인위적으로 분리시켜서 각자의 역할에 맞는 영업 활동만 하도록 법적 제도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고요. 예.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농민들하고 거래하는 도매시장 법인의 경우에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민들에게 직접 물건을 못 사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예. 왜냐하면 농민들의 물건을 직접 사면 상인의 이해관계가 발동하기 때문에 예. 가능한 한 가격을 싸게 책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도매시장 법인의 경우에는 농민의 물건을 대신 판매해주는 위탁 판매 또는 수탁 판매의 역할만 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놨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도매시장 법인의 경우에는 동일한 비율의 수수료 하에서 예를 들어서 가락시장 같은 경우는 4%의 수수료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요. 가격이 비싸면 비쌀수록 수수료율은 같더라도 도매시장 법인의 수입은 높아집니다. 예. 그래서 도매시장 법인의 경우에는 가능한 한 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가격을 올리는데 그것이 결국은 농민들의 수치 가격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요. 그렇군요. 예. 또 한쪽 편에 있는 분산 기능을 하는 중도매인의 경우에는 경매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기의 이윤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경매 가격을 낮추려고 노력하는 그런 경향이 소비자의 입장에서 그렇죠. 결국은 그것이 소비자의 안정된 가격을 또 보장해주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 도매 시장은 과거의 유사 도매 시장하고는 달리 도매시장 법인과 중도매인의 그 합리적인 경쟁을 통해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한다. 이것이 가장 큰 공익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 환경이 굉장히 이제 복잡하지 않습니까? 유통 경로도 복잡하고 단계도 적지 않고 그 중에서 농산물 도매 시장의 그 역할, 특히 그 공익적 역할이라는 것이 그 생산자와 소비자의 입장에서 서로 합리적 경쟁을 통해서 적절한 가격을 정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공익적 기능인가요? 가장 큰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가 생산 비용에다가 이윤을 붙여가지고 가격을 자기가 생성해낼 수 있습니다. 예. 그것이 시장에 나오는 소비자 가격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농산물 같은 경우는 농민이 자기의 가격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렇죠. 전국에 있는 농민들이 물건이 도매시장에 모여서 도매시장에서 사후에 결정되는 가격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예. 그 가격 결정 과정에서 투명성, 공정성이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에게 과거와는 달리 투명하고 공정하게 가격을 결정해주는 방식이 뭔가 하는 것이 도매시장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고요. 예. 두 번째는 과거에 가격적인 피해를 봤던 농민들의 어떤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매시장 법인들로 하여금
가능한 한 높은 가격으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대행 판매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우리 한국의 그런 도매 시장이 여러 그 좋은 공익적 역할을 하고 있어서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우리 도매 시장 운영 시스템을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 어떤 운영 노하우 또는 시스템이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가락 시장에는 외국에서 많은 그 견학하는 팀들도 있고 이렇게 한다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 우리나라의 그 도매시장 시스템은 아주 잘 만든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 과정상에서 문제는 그는 논외로 하더라도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동남아시아 쪽으로 우리가 도매시장 그 시스템을 수출하는 것은 좀 어떨까? 또는 ODA 사업 같은 걸 통해서 이런 도매시장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농식품부에서 한국과 같은 도매시장 시스템을 고려를 한 거로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주춤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아마 그 이유가 도매시장을 건설하는데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 문제를 고려해서 지금 지연되고 있을 뿐이지 베트남 같은 경우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동남아시아의 도매시장을 보면 과거에 우리나라의 어떤 그 위탁상 시절의 도매시장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농민들의 인식 수준이 증가한다면 결국은 자기들의 권리를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비해서 근대화된 도매시장 운영 시스템을 정착하려는 이런 노력이 앞으로 커질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사례는 다른 나라의 벤치마킹의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오랜 노하우 30년이 넘은 그 도매시장 유통 시스템 하드웨어도 그렇지만 소프트웨어가 동남아 지역에 그 수출이 돼서 그 동남아 유통을 효율화시킨다면은 그쪽 지역의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될 거고 또 일반 소비자들의 어떤 식생활 개선 이런 쪽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우리 정부가 좀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아주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이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이 정도의 그 훌륭한 제도 그리고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어떤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 많지가 않거든요. 소프트웨어라는 측면에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좋은 제도를 수출을 한다면 한국의 위상도 달라질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코이카 사업, ODA 사업 같은 것을 통해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도매시장에 대한 인프라를 지원해 준다면 결국은 다수의 그 나라 국민들의 이 생활 수준하고 복지 수준에도 결국은 큰 영향을 미칠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임해 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그런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현실은 안타깝게도 지금 도매시장, 특히 가락시장에 있어서 그 긍정적인 평가와 또는 부정적인 평가가 지금 공존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어떤 그 평가들이 있는지 그걸 좀 정리를 일단 좀 해주시죠. 우선 긍정적인 평가를 말씀드리면요. 사실 가락시장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전체 국민이 5천만인데 서울과 경기도라는 수도권에 2,500만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 2,500만 명의 먹거리를 매일매일 공급해주는 역할을 가락동 도매시장이 하고 있다. 이런 것이 가장 큰 국민 생활에 미치는 긍정적인 측면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가락시장이 농산물 가격의 기준 가격 역할 또는 중심 가격 역할을 함으로써 농산물 가격이 불투명하게 소비자들에게 생성돼서 소비자들 가격을 불안정화시키고 생산자들에게는 수치 가격을 떨어뜨리는 이런 어떤 역할을 맡고 안정되게 수급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다양한 가락시장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측면도 여러 가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꼭 가락시장의 문제라고 보기보다는요. 농산물의 특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가격 문제입니다. 소비자들이 이제 가장 불안해하시는 것이 가격이 너무 잦은 변동을 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전 세계적으로 농산물 가격이 이렇게 잦은 변동을 하는 것은 공통적인 현상이라는 걸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든 다 농산물 가격이 변동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농산물이 자연에 의존하는 생산을 하고 있고요. 또 생물이고 그리고 도매 시장이란 특정 장소에 나와서 그날 가격이 결정되는 쉽게 말하면 시세 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당일의 수거 여건에 따라서. 그렇죠. 얼마나 수요가 늘어나면 그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수요가 떨어지면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산물의 가격이 잦은 변동을 보인다는 것은 농업경제학 분야에서는 일반적인 이론 분야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군요. 또 하나는 소비자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제 폭등의 부분입니다. 농민들은 뭐 폭락을 걱정하겠지만 소비자는 아무래도 폭등에 관심이 많은데 폭등이라는 어떤 그런 현상을 야기시키는 품목들은 대개 조미 채소류 중심이고 나머지 대부분의 농산물의 경우는 폭등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그리고 공산품하고 달리 농산품은 폭등이라고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년 가격이 10,000원인데 작년 가격이 5,000원으로 떨어졌고요. 그리고 다시 올해 그것이 8,000원 선으로 뛰었다면 일부 언론에서는 거의 3,000원이 뛰었기 때문에 폭등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소비자들을 괜히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농산물 가격이 이 시기에 따라 가지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렇죠. 평균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고려하지 않고 가장 낮은 수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폭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평소 자기들이 수취하는 가격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농산물 가격은 안정돼야 되고 또 안정되게 공급돼야 되고 또 생산자와 소비자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지만 농산물이 가지고 있는 생산과 유통상의 특징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일부의 경우에는 좀 오해가 있지 않나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가락동 시장의 문제라기보다는 전체 도매시장 또는 농산물 가격의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로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가락동 도매시장의 이 소비지 시장에 대한 대응 능력이 좀 떨어진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96년 유통시장 개방 이후에 소비지 시장의 변화의 모습이 일단은 대형 자본에 의한 대규모화 그리고 전문화, 다양화 그리고 온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아주 세분화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비해서 여전히 가락동 도매시장은 그러한 소비지 시장의 변화에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렇군요. 또는 적극적인 대응 노력도 부족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아닌가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한국의 농산물 그 시장이 또는 그 가격이 외국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그 특별히 뭐 등락폭이 심한가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특별히 외국보다 등락폭이 심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외국에서 그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는 이유는 외국의 경우에는 정부가 농산물 가격에 그렇게 개입하지 않습니다. 소비자들도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오르면 좀 불편해하는 것은 있죠, 아무래도. 그렇지만은 그 우리처럼 그렇게 아주 심하게 반응을 피해 의식을 느낀다든지 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보다 조금 작은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그대로 내버려 두자, 시장에 맡겨두자 이런 경향이 좀 높은 것이 외국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의 그 도매시장 유통상인들이 뭐 폭리를 취한다, 뭐
담합을 한다 이런 비난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가요? 다만 문제가 불거진 것은 이제 그 수수료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가락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개장을 했을 때 수수료율이 6%였습니다. 예. 그리고 1995년도에 정부하고 가락시장 관리공사가 일방적으로 이제 1% 인하 지시를 내렸고요. 그래서 5%가 됐고, 그 다음에 98년도에 이제 또 1%가 내려져서 현재 4%가 됐습니다. 그런데 1%씩 내리게 된 그 배경에는 뭐냐면 이 생산자들의 어려움에 동참하자. 그런 의미에서 수수료 수입을 조금 1%씩 줄이자. 뭐 이런 취지였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 수수료를 내려서 생산자를 지원해 주겠다는데 예. 생산자하고 협상을 할 이유는 없는 거죠. 생산자가 내리겠다는데 반대할 것도 아니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6%에서 5%, 4% 이렇게 지내왔는데 그 이후에 문제가 왜 똑같이 내렸을까? 그리고 왜 수수료 가지고 경쟁을 하지 않는가? 예. 이런 요인으로 가지고 담합 문제가 제기됐는데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문제가 안 될 게 불거진 것이 아닌가. 그렇군요. 예. 내려서 문제가 생겼으면 또는 생산자와 소비자한테 피해를 입혔으면 문제가 되는데 예. 오히려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해서 수수료를 내리고 수입을 줄이겠다고 하는 건데 예. 그것이 과연 담합이라는 어떤 그 측면에 해당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그 시장 내에서 과거에 비해서는 폭리를 취하는 그런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렇군요. 예. 정부에서도 법이나 제도, 뭐 농안법과 같은 어떤 법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예.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공사 내지는 관리사무소를 설립을 해서 법인들이나 중도매인들이 영업을 혹시 이 엉뚱한 방향으로 하지 예. 않을까 어떻게 보면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나치다고 좀 생각이 들 정도로 감시를 철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과거처럼 폭리를 취하는 그런 구조는 쉽게 만들어지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법인 같은 경우도 4% 이상의 수수료를 받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 수수료를 가지고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예. 그 이제 수수료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카드 수수료, 카드를 이제 신용카드를 쓰게 되면 이제 그 업자들이 이제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까? 금융회사에다가 그런 것과 비교를 하면은 가락시장의 4%가 뭐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는 뭐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생산자들 입장에서 보면 출하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제가 이야기로는 가락시장에 운영되는 모든 비용이 출하 수수료로서 충당이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그러니까 생산자가 출하할 때 내는 수수료를 가지고 다 운영이 되지 다른 누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출하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좀 더 낮춰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뭐 당연하다고 보고요. 더 낮출 수 있는 여지는 없겠습니까? 더 낮출 수 있는 여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4% 수수료를 분해를 해서 보면요. 예. 농민들에게 출하를 해서 고맙다고 장려금을 또 4% 안에서 지급을 합니다. 예. 그다음에 중도매인들도 물건을 잘 팔아가지고 이 농민들이 맡긴 물건이 원활하게 잘 분산되도록 했기 때문에 예. 또 그것도 뭐 잘했다고 또 이 완납 장려금을 주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관리공사에 0.55%의 그 사용료를 또 지불합니다. 예.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산지에 대한 서비스 비용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4% 중에서 실제로 도매시장 법인들이 수수료로 하는 것은 2.3% 정도 되고요. 예. 나머지는 다시 환원되는 방식으로 생산자와 중도민한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산자들이 수수료가 높다 이런 생각은 문제 제기는 좀 덜하는 것 같고요. 예. 오히려 가격이 지나치게 떨어졌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불만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경매 가격이다 보니까 이 매일매일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가격 때문에
농민도 하나의 그 소비자인데 예. 어쨌든 규칙적인 소비가 되지 않는다. 이 수입이 좀 들쑥날쑥한 이런 구조가 좀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그렇죠. 좀 많이 예, 하시고 그다음에 그 조미 채소 하시는 분들은 가격이 폭락할까봐 그래서 경매를 하고 나면 남는 게 없다. 특히 이제 소규모 물량을 출하하시는 분들은 그럴 수가 있거든요. 예. 경매 가격 빼고 부대 비용을 빼고 뭐 물류 비용 빼고 나면 어떻게 보면 남는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너무 물량이 소량 출하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 대규모 출하한 경우는 그런 건 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지나치게 출렁거리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그런 경향이 높지 예. 수수료의 수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말을 안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정부에서 2012년도부터 정가 수익 거래를 활성화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도매시장 법인들이 1년에 8천억 정도의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예. 8천억 정도 거래해서 당기순이익이 지금 30억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지금 직원이 한 70명입니다. 예. 이 70명이라는 숫자가 이 많은가 적은가 비교를 해보려면 가락시장의 관리를 하는 부서인 공사가 직원이 300명이 넘죠. 근데 실제로 이제 유통을 하는 도매시장 법인이 한 7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개 법인에서 한 개 법인에서 70명인데 그 70명이 결국은 8천억을 하는 겁니다. 1년에. 예. 그래서 8천억을 해서 4% 수수료를 받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일본처럼 정가 수익 거래가 늘어나서 예. 일이 많아지면요. 더 많은 경매사를 채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예. 경매사 한 명당 제가 생각해 보기는 1인당 들어가는 비용이 월급부터 출장 비용 등등 해서 한 1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일본처럼 300명 정도 경매사를 채용을 하면 도매시장 법인들 모두 다 파산이고요. 예. 예. 30명 정도 채용을 하면 당기순이익 제로입니다. 남는 게 하나도 없는 장사가 돼요. 추가로 30명을 더 하면 예. 그래서 정가 수익 때문에 정가 수익 때문에. 그래서 70명을 가지고 현재 8천억 규모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경매가 저비용 고효율 시스템이라는 것을 저는 반증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반 그 시청자들은 정가 수익이라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실 것 같거든요. 간단하게 경매 제도하고 정가 수익 제도를 좀 소개를 설명해 주시죠. 지금 가락시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크게 봤을 때 경매와 정가 수익의 두 가지 제도입니다. 경매 제도는 농민들이 물건을 도매시장 법인에게 상장을 시키면 도매시장 법인이 경매사를 통해서 다수의 농민 중도매인들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그런 방식을 경매 제도라고 하고요. 정가 수익 거래 제도라는 것은 도매시장 법인이 농민들의 판매 의사 내지는 가격 수준하고 중도매인의 구매 의사와 가격 수준을 중간에서 적절하게 조절해서 가격을 만들어내고 판매를 하는 그런 방식을 정가 수익 거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정부가 왜 정가 수익 거래를 그렇게 독려하고 확대를 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정부가 정가 수익 거래를 2012년도부터 이제 농안법에 도입을 하고요. 그 이후에 계속 어떻게 보면은 일정한 비율을 주면서까지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했던 첫 번째 이유는요. 소비지 시장의 급속한 변화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94년도 이후가 되면은 우리나라 농민들도 이제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커집니다. WTO라는 수직 개방 시대에 맞춰서 경쟁을 해야 되고 또 소비자로서 또 소비를 해야 되는 농민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의존력이 굉장히 커진 어떤 그런 경향이 있고 그리고 96년도 되면 우리나라 유통시장이 완전 개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 영향이 우리가 월맛이라는 어떤 그런 사례에서 우리가 처음 목도를 했고요. 예. 목격을 했고 그것이 2000년도 이후에 우리나라 소위 말해서 상위 클래스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먹거리 산업에 다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식품 산업이 이제는 전자산업과 마찬가지로 대기업들이 앞장서서 운영하는 어떤 그런 큰 시장으로 발전을 했고 예. 그것이 10년이 지나면서 이제는 그러한 모습의 오프라인 시장이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거대 자본 시장하고
마주치면서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예, 있고요. 그래서 저는 기존에 우리가 버스 타고 오던 그런 모습들이 이제는 비행기를 타고 가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 소비시장의 모습인데 예. 아직까지 도매시장이나 생산지의 농민들은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는 이런 느낌을 좀 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어떤 그 소비지 시장의 변화에 맞춰서 도매시장과 산지가 적응을 하고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소비지에서 원하는 방식의 거래 제도가 필요하다. 예. 그런 의미에서 투명성, 공정성이라는 공영 도매시장의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소비지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려는 그런 모습으로 도입한 것이 정가 수익 거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그 정가 수익 거래가 이제 도매시장에서 확대가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추세인데 그것이 확대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그 법인들의 비용이 필연적으로 그 높아져야 되는 그런 또 어려움이 있겠네요. 그렇죠. 도매시장 법인이 아무래도 이제 도매시장에서 가장 큰 기업이기 때문에 예, 예. 그리고 농민들의 농산물을 대신 팔아주는 역할을 고유의 임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의 물건을 소비지에 잘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농민에 대한 서비스도 필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농민들이 가져온 물건을 경매나 정가 수익 거래 과정을 통해서 소비지에 분산시키는 것은 중도매인의 역할이거든요. 중도매인에 대한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고객이 농민과 중도매인이라는 두 가지 고객에게 어떻게 서비스를 하고 그 사람들이 잘 물건을 보내고 잘 판매하는 역할을 할 것인가. 그것을 이제 가운데서 조율하고 어떻게 보면 앞장서서 리더 역할을 하는 것이 도매시장 법인의 역할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가락시장이 이제 35년 뭐 정도 돼서 시설도 그렇고 또 그 시설 안에 담겨져 있는 이제 운영 방식이 그 지금 변화하는 유통 환경, 소비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이제 현대화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 시설 현대화 사업이 그 시장 도매인제라고 하는 거래 제도 때문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런 이제 보도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시장 도매인제가 어쩔 수 없는 대안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농민단체에서는 그 시장 도매인제에 대한 반대되는 그런 목소리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 시장 도매인제가 어떤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도매인제를 하시는 분들이 뭐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일단은 뭐 저는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하다 보면 그것이 자기의 이해관계 중심으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통교과서에 보면은 개인이나 소수의 이해관계가 정부의 정책하고 같을 수가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정부는 우리 농산물 같은 경우 공정성, 공익성이 어쨌든 가장 큰 목표고요. 이것을 유지하는 선에서 시장의 변화를 다양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 목표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 안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영업 과정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자신의 목적입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법과 제도 하에서 적절하게 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한데요. 시장 도매인제 같은 경우는 그러한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방식이 아닌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네. 그런 측면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 도매인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이 서구에는 다 도매상 제도를 하고 있고 우리처럼 경매가 아니고 시장 도매인, 뭐 도매시장 법인인, 중도매인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고 도매상을 중심으로 해서 도매시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도 선진국의 사례를 앞으로 이제 따라가야 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시장 도매인제를 이제 만들자 이런 취지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서구의 도매상하고요, 우리나라의 시장 도매인제 법인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 서구의 도매상은 분산만 합니다. 우리나라 도매시장 법인처럼 수집 기능을 하는 것은 농협이 하고 있습니다. 예. 농협이 수집 기능을 하고 도매시장 안에 있는 도매상은 분산 기능만 하는 것이고요.
농협 직원들은 수직 기능을 하면서 농민들로부터 수수료 받는 것은 우리나라하고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적어도 수수료 받고 분산하고 하는 것을 누가 하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실은 그 모든 기능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데 그것을 꼭 다른 것처럼 일단 해석을 했다는 게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도매인제는 서구처럼 수직과 이 분산이 나눠져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적절하게 보호하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 예. 시장 도매인제가 수집도 하고 분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거는 시장의 원리에 잘못 맡겨두면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냐 하면 수요 독점, 공급 독점이 될 가능성. 예. 쉽게 말하면 과거의 위탁상이 가지고 있던 그런 문제점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의 어떤 제도는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군요. 예. 대다수의 연구자들 그리고 농산물 유통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한국식품유통학회 이런 데서 거의 대부분의 뭐 100%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요. 대부분의 학자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입됐다는 게 좀 문제의 출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군요. 그런 것이 결국은 시설 연대 사업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류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어떤 그런 시설인데 그것이 시장 도매인제를 도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지연되고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시장 도매인제에 대한 어떤 올바른 이해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20년 동안 진행된 이런 소모성 논쟁은 좀 이제 지양할 때가 안 됐나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시장 도매인제가 과거의 위탁상 제도와 다를 바가 없다. 그리고 그 수집과 분산을 한 유통 주체한테 맡기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가락시장에 시장 도매인제가 도입돼야 된다는 목소리. 그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사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그 도입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선은 도매시장 법인이 돈을 너무 많이 번다. 예. 그러면 농민들한테 폭리를 취했을 때 그런 문제가 제기돼야 되는 건데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근데 그게 이제 조금 별로 설득력이 없으니까 선진국은 이렇게 한다. 근데 선진국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매상하고 시장 도매인제는 전혀 다른 성격의 것이고. 그다음에 유통 경로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이것도 보면요. 수집과 분산을 도매시장 법인하고 중도매인하고 외부적으로 이렇게 분리시켜 놨느냐. 아니면 시장 도매인이 수집과 분산을 같이 하느냐. 이런 차이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수집과 분산이 같이 있다라는 얘기는 수집하고 분산을 한 사람이 하기 때문에 비용은 똑같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두 가지를 다 하기에 단계가 줄었다? 두 가지 기능을 지금 하고 있고 단계는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단계가 줄어들고 비용이 줄어든다? 이거는 또 논리적이지 못한 어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는 또 서울시 공사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금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하고 서울시 공사에서 발주를 줘서 과제를 하는데 이 공통적인 사항이 뭐냐면 중도매인들의 경매 지지가 한 85%, 90%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서울시 공사에서는 그러면 한 10%나 15%만 도입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굳이 설문조사 해가지고 비율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뭐 그 아무리 적게 나온 비율에도 1%라도 뭐 주고 대통령도 뭐 나눠가서 75% 대통령, 25% 대통령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논리적인 주장은 아닌 것 같아요. 전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지 못한 주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농민단체도 최근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고요. 제가 듣기로는 국정감사에서 이제 농식품부 장관께서도 이 시장 도매인제 도입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그런 뭐 목소리를 냈다 이렇게 들었는데 농민단체들도 이 문제를 우려를 많이 하는 거군요. 아무래도 이제 생산자를 대표하는 단체이기 때문에요. 시장 도매인제가 됐을 때 과거의 위탁상의 모습이 재현되지 않을까 또는 그 시절에 나타났던 그러한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농민단체들이 일반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민들이 이 중도메인이나 상인들보다 더 파워가 센 뭐 이마트처럼 힘이 세다면 사실 굳이 이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이렇게 보호해줄 필요는 없죠.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농가들이 영세한 규모고요. 정보도 매우 취약합니다. 가격이 결정되고 나서 그것이 문자로 온다는 것은 사후 통보지요. 사전에 가격 결정 과정에서 농민들이 개입할 여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가격 결정 구조에서 농민들은 투명성, 공정성이라도 돼야지 이게 합리적인 가격이 나오는 것이지 예. 거기에서 배제돼 버리면 과거처럼 불리한 가격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으로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농민단체는 그런 우려 속에서 그걸 반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농산물 유통을 이제 오래 연구를 해온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유통 개혁이 이제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요. 하나는 유통 비용을 이제 줄이는 것, 그렇죠. 그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뭐 수수료라든지 여러 비용을 줄이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투명하고 공정한 가격을 결정을 해서 자원 배분을 효율화하는 것. 네. 그것이 이제 저는 그 두 번째를 훨씬 더 중요하게 저는 네. 생각을 하거든요. 투명하고 공정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유통 비용을 조금 줄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뭐 권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적으로 저도 똑같은 동의를 합니다. 사실 이 투명하고 공정한 가격을 형성한다는 것은 250만의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자 소비자인 5천만을 대상으로 해서 미치는 영향이기 때문에 투명성, 공정성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매일매일 먹는 소비자들의 불안한 심리도 상대적으로 안정화시켜주는 이런 역할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먹거리 산업, 즉 식품 산업 정책의 목표라는 것이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지금 현재 식품 산업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정책 목표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도매시장이 공정하고 투명한 가격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앞으로 절대 변화하면 안 되는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락시장이 좀 더 발전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시장 도매인제 같은 이런 그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제 스스로 그 가락시장의 어떤 경쟁력을 높이고 효율화시키는 그런 이제 일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각 유통 주체마다 그 역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경매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경매는 지금 비중이 90%가 넘었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정가 수익 거래가 있고요. 일부는 지금 시장 도매인제를 가락시장에서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한 300명 정도의 비상장 중도매인이 있고요. 이 비상장이라는 어떤 그 시스템 자체가 품목별로 허가된 시장 도매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10% 내지는 15% 정도는 이제 그런 비상장과 정가 수익을 빼고 나면 85%에서 한 최대 90%까지 경매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정착이 돼 있고 과거에 나타나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예를 들어서 뭐 경매사와 중도매인이 다음한다 이런 문제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경매는 좀 잘 됐는데 정부가 소비지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도입한 정가 수익을 하는 이 제도에 대해서 아직까지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편으로는 생산자들이 그 규모하게 빠르트로 출하를 못하고 있다는 그런 여건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도매인들도 빠르트 단위로 분산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중도매인이 거의 없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측면도 있고 정부가 요구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지에서 기존 그 한 20년 동안에 산지 조직이 굉장히 많이 발전해 왔습니다. 양적으로요. 그 산지 조직 중에서 모범 모델들하고 이 대규모 좀 거래를 하는 중도매인하고 이 연결시킨다면 정가 수익 거래가 활성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도매시장 법인이 중도매인의 능력별로 정가 수익을 어떻게 활성화시켜 나갈 것인가라는 적극적인 노력이 좀 도매시장 법인에게 가장 크게 요구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소비지 시장이 워낙 이제
전문화된 어떤 그런 그룹으로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도매시장 법인들도 훌륭한 인재, 훌륭한 경매사, 능력 있는 경매사를 많이 채용한다기보다는 길러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소비지 시장하고 접해 있는 것이 중도메인입니다. 소비지와 직접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중도메인이기 때문에 소비지 시장이 규모화, 다양화, 전문화로 바뀌었으면 중도메인들도 규모화, 다양화, 전문화 해야지 소비지 시장에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그런 것들이 지금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우리 올 한 해 그 채소 파동 사실은 항상 겪고 있는 것이라서 그렇습니다만은 그 농민들이 이제 고통이 굉장히 컸고요. 그것이 지금 시장 구조적인 문제로 지금 고착화돼가는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변동이 굉장히 심해지고 하는 부분이 그 농산물 유통의 큰 이슈, 현안이 아닐까 싶은데 우리 농산물 그 가격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농민들이 가장 큰 불만을 요새 제기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과거에는 풍년이 되면 보통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수입이 줄어들고요. 네. 흉년이 들면 이제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제 또 어떻게 보면 한몫 벌 수 있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한 3, 4년 사이에 평균 소득을 올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생산이 많이 돼가지고 가격이 폭락이 되면 아무도 관심이 없고 생산이 적어져가지고 가격이 올라가면 수입 때문에 가격이 다시 떨어지고 그래서 연평균이 아니라 몇 년 평균이 아니라 매년 그냥 소득이 저하되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농가 소득에서 농업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재 농민들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농산물 가격은 상대적으로 안정화시켜주는 것이 이 농민들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지만요. 현실적으로 그것을 이 정부나 어떤 법이나 제도가 인위적으로 관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취약한 것이 농민들의 자생적인 조직입니다. 소위 말해서 산지 조직이 너무 취약한데요. 유럽이나 미국처럼 산지 조직이 잘 발달돼서 과잉이 됐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산지에서 자체적으로 해나간다면 어느 정도 그것은 좀 경감시킬 수 있지 않을까. 없앤다는 것은 이제 힘들다고 생각이 들고요. 경감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도매시장 안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가 수익 거래를 도입한 배경 중에 하나가 경매는 좀 쿠션이었기 때문에 수급의 상황을 그대로 가격에 전달하는 그런 좀 단점이 있는데 이 정가 수익 거래는 그걸 조금 경매보다는 완화시킬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정가 수익 거래를 도입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산지에서는 산지 조직화의 또 활성화 그리고 도매시장에서는 이 거래 제도의 탄력적인 적용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그런 불안감을 좀 경감시켜 나가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소비자분들의 경우에는 좀 이해를 해주시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시면 저는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 농산물 도매 시장의 효율화 또는 합리화를 위해서 그 우리 그 정부 농정 당국 그리고 농업인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이 기회를 빌어서 한 말씀해 주시죠. 우선 정부에 가장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부가 만든 시스템이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자금을 투여해서 만든 것이 공영 도매 시장이고 그리고 저는 그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래의 취지대로 투명성, 공정성이라는 이 원칙을 가져가면서 시장을 어떻게 시켜 나갈 것인가 이런 쪽으로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것이 결국은 생산자와 소비자에 대한 가장 큰 서비스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생산자, 소비자분들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도매 시장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측면은 분명히 고쳐야 되고요.
또 그거는 또 연구자들이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또 지적을 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를 할 것입니다만은 어쨌든 도매 시장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순기능도 매우 많다. 그런 측면을 좀 지켜봐 주시고 좀 긍정적인 질타를 해주시면 도매 시장의 발전에 더 큰 기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그동안에 그 연구하셨던 또는 많은 아마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농산물 유통, 특히 도매시장 유통에 대한 고견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농산물 가격의 변동이 높은 것은 도매시장의 경매제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가격 변동이 심한 것은 기본적으로 농산물의 생산, 소비, 상품적 특성에 기인한 부분이 큰데요. 우리 농산물 유통의 중심축인 도매시장의 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유통 효율화를 위한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와 개혁의 성과는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에 맞는 해법을 모색할 때 가능할 것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